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 새로 신설된 C3호 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세력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여태까지 말했던 그런 안티 세력 이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 개개인별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안티 세력이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포장해서 열심히 표현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의 진짜 세력들은 누구인지 파헤쳐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렛츠 기릿 해보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 조용히 있어요 라고 이렇게 순복씨처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부류 해서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광신도라고 얘기하죠. 광신도 집단. 자, 첫 번째 여기고,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중요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C3호 행사에 대해서, C3호는 예전 모방업체 EX3익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C3호 신설법인 총회 600명 플랫폼장 참석은 글쎄 본사와 관계없고, 본사가 인정 못하고, 본사가 모르는 단체, 그리고 카페 약속에 관련해가지고는 카페 약속은 본사 무관한 카페입니다. 가입 또는 작성하지 마세요. 폼장님과 팬덤님들 절대 혼돈하지 마시고 본사 김상인 권한대행의 공지만 집중해보세요 돼 있는데,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중요 공지 팬덤 비데이에 대해서 라고 얘기할게요. 팬비. 자, 팬덤 비데이 여기도 C3호가 여기도 똑같지만 여기 노답이지만 그거 말고 팬덤 비데이도 마찬가지예요. 팬덤 비데이에 대해요. 팬덤 비데이는 뭡니까? 돈만 거두는 업체 해가지고 돈만 거두는 가짜 법무법인처럼 해서 뭔가 세웠던 방식입니다. 법무법인은 아니고 가짜 비데이를 세웠던 방식입니다. 그런 비데이에 몇 명? 총회에다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23만 명이라고 펌핑하면서 주장했다가 24만 명이라고 했다가 글쎄죠. 김앤장 선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3.1 법인 선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자, 면회 간다고 해놓고 면회도 구라쳤죠. 면회는 언제? 2주 전에는 최소한 해야 된다. 불법 거짓말을 엄청나게 친 업체입니다. 업체가 아니라 비데이입니다. 자, 게다가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이 팩트 거리는데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팩트라고 떠들으면서 입터는 그런 내용들은 증거가 다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팬덤 비데이, 그 다음에 C3호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자기네들만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들 말이 진짜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바로 악질적인 인간들이라고 하죠.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공지에서 이상은 회장님 정책 발표, 시더스 휴스텐 FSD 세계 11개국 특허 출원 중 신설법인 필요 없다 해서 휴스텐 코리아 팬덤 비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더스 현 상황과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희망이라고 되어 있죠. 저번에 너무 지지부진한 것이 답답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지인분을 통해 이 분야 전문가분을 삼고초려해서 만났고 관련 얘기를 이렇게 작게나마 공유드린 적이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르고 몰랐던 지식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놓쳤던 부분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추가로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고, 팬덤들의 상황을 스케줄 내서 28일 오후 늦게 그냥 무료로 만나주셨고, 더불어 관련 분야 전문 기자님까지 합류하셔서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 과정에서 28일 저녁에 단장님과 변호사님 영상까지 다 보고 나눈 얘기를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죠? 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방판법과 금융업법 해가지고, 방판법에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등등이 있고, 금융법은 여신 전문 금융, 상호금융, 우리가 아는 은행법이 있음. 여기서 방문 판매는 신고, 나머지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금 그리고 각종 설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판으로 신고해놓고 사실상 다단계 하는 것이 태반이고, 방판법과 금융업법을 얘기하느냐, 자, 성과에 따른 수당 또는 예치를 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다단계 아니면 금융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방판법과 금융업법을 제외한 곳에서 이자, 수당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방판법과 금융업법을 제외한 곳에서
수당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방판법 위반과 구속수사 돼 있습니다. 자, 슈스템 영농조합은 영농조합으로 이름을 걸고 투자를 받아서 이자를 주는 방식을 사용. 영농조합처럼 수익을 내서 주는 방식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투자 유치에 따른 롤업 방식까지 사용해서 이자하고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방식과 금융업이 결합한 폼지 사기로 보여진다.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스스로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 돈을 투자 및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융업법밖에 없음. 근데 지급을 했다. 돈을 투자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융업법밖에 없음. 근데 지급을 했다. 그리고 민사경 수사 후에 기본적인 데이터만으로도 증거가 많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신청을 하고 인정받아서 구속수사를 진행. 그렇죠? 법률 아는 사람이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으면 수임료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더라도 시기가 있는 건데 변호사님 유튜브 내용이 맞다. 10%도 안 되는 수사했는데 빼박이라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거고 출퇴근 수사가 아니다. 4차 산업과 실물 생태계. 자, 이자를 지급하되 20%는 페이로 지급한다. 80%는 돈으로 지급하고 페이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 초반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가맹점을 만들었기에 4차 산업과 실물 생태계를 연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현실은 직접 운영한 초밥집, 그리고 카페, 식당에서 수입이 없고 가맹점은 표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용되는 방식 등 일반적이지 않으며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결국 이 부분이 더 많은 투자자 피해자를 양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 시작이 2~30만원 주면 붙이는 쇼핑몰이 아니라서 그나마 참신했고요. 회사 페이 만들고 QR이나 포스로 결제하는 업체들 늘리면 그게 4차 산업인가? 이건 지금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테일한로, 구로동, 그리고 가산디지털, 신림동 가면 다 있다. 자, 쇼핑몰 연계해서 쓰게 하고 건강기능식품부터 화장품, 생필품 등 방판이나 다단계 회사 제품 연계해서 비싸게 팔고 대리점이랑 연결해서 가전제품 팔고 이런 방식으로 널리고 널렸다. 4차 산업이고 좋은 건데 영농이 아니라 비싼 차 사고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거나 1, 2원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하는 듯한, 자,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100번 양보해서 4차 산업과 실물 경제를 경영의 일환으로 인정하더라도 2, 3번에서 이미 죄가 성립되어 4차 산업 운운에도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더불어 따라올 횡령과 배임만으로도 어때요?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했고 4차 산업 실물 생태계 있다고 해서 2, 3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유튜브 영상 속에 답이 있다 해가지고 2월 28일 거까지 김땡땡 단장 권한 대행인데 권한이 없다. 이땡땡 변호사 처음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협조를 못 받고 있다. 결론 제3의 루트 인물 또는 세력이 있다. 유튜브 바깥에 있는 것 같다. 두 분 다 위의 얘기를 유튜브에서 얘기함. 증거가 남는 유튜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동 매각 등은 두 분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 법인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면 1시간 내에도 알 수 있는 것을 며칠째 이뤄지는 이유는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한과 협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함.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중에 특이점만 찾아서 분리해도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일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실타래를 풀고 있지 않고 꼬우고 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무조사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법인 통장 까면 다 나오는데 방어하는 사람이 범인이고 통장이 시한폭탄입니다. 결국 통장은 오픈되지 않을 것이고 통장 공개하라고 해도 다른 가심 만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동 매각 관련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위임장 없이 매각이 안 돼요. 그리고 회장이 위임을 했거나 아니면 사문서 위조로 매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위임이 된 부분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그럼 그 돈의 흐름만 보면 되고 그건 그냥 통장만 보면 된다. 시간이 지나서 거래 내역이 나오면 알게 될 것이고 거래 내역이 안 나오면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뻔한 것이다. 이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밝혀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탁, 중고거래할 때 안신거래에 돈 맡겨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통장 카드 다 가압류 시작되었으니 신탁은 그나마 빨리 해서 다행인 거다. 변호사분께서 잘한 건데 가식과 오해에 대한 방송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장 vs 사기꾼. 대한민국에서는 방판법과 금융업법을 제외한 곳에서 수당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 더불어 회사에 수조 원대의 자금 그리고 100만을 넘어선 상식 밖으로의 수준으로 사용된 부분과 이렇게 횡령 배임은 동반으로 처리될 부분이라 석방 가능성은 없다고 봄. 너무 많은 피해자와 큰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가장 기초공사도 안 한 수준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라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존재했지만 조정을 하지 않았다.
사업이 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단계로 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 비상식적으로 수준의 경영이라 과거 작업이 궁금했으나 가짜로 밝혀졌다. 뭐 등등등 내용들은 보면 돼요. 나머지는 뭐 성추행 관련 이슈도 있다. 자, 아직도 회장으로 보이냐? 정황상 나는 과거에 수많은 이런 기사 속 재판 속 사람들과 같아 보인다. 좋은 마음으로 접하고 페이스면서 즐거운 경험들이 회원분들은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기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하죠. 팬덤 회복의 방법은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비단 시더스뿐만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건은 크게 보면 세 그룹으로 나뉜다. 회장님 그룹, 사기꾼 그룹, 리더 그룹이라고 해서 나오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분열과 소문만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부천 팬덤 비대위에서는 시작과 더불어 회사 자산을 매각을 기반으로 피해회복했다가 힘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 바닥의 생리학 경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빨리 움직인대요. 하지만 추억이 많은 기대가 많은 회장님 그룹 숫자에 밀려나게 되었고 정상화를 위해 팀을 꾸려서 운영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고 시간만 갈 뿐 대안은 나오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삼성동 매각 등 계속되는 이슈에 서서히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희망 고문에 시간만 가면서 결국 회복의 타이밍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지났다. 그쵸? 대안 마련을 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되는 수석, 트리플 폼장 등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각자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스스로를 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각각 흩어질 것이고 규모의 경제를 잇는 팬덤의 엄청난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회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대를 하고 시간 보내기만을 반복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회장의 메시지가 아니라 팬덤 숫자에 답이 있다.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무튼 이런 내용들. 돈번 수석, 프리플, 폼장 아주 간단한 원칙과 롤 속에서 이렇게 수익과 기여, 고소고발을 멈출 수 있는 3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원금 회복자, 순수 피해자는 원칙과 룰 속에서 매월 빠른 속도로 자금 회복을 할 수가 있어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간단한 원칙과 룰을 가지면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과 룰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모여서 집단지성 vs 회장 메시지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고 수석과 트리플과 폼장이 모여야 된대요. 그리고 회장으로 인해 생긴 일인데 회장에게 메시지를 만들면 이렇게 두 번은 실수하지 마라. 한 번 실수지만 두 번은 바보가 된다.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고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 시기에 힘들겠지만 모든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보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비공식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시에 넘어서 와서 수시간째 이것을 정리한 이유는 정말 답답함이 밀려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몇몇 분이 있을 건데 아무튼 규모의 경제, 팬덤이 많았을 때 회복의 크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놀랐다. 큰 손실을 보지 않지만 3개월째 맞이하니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저번에 사무장님과 이번에 기장님께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희망이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정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다. 그리고 얘기도 못하는 대안이 쉽게 가십으로 멈출 수 있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경험에서 나온 일반인은 어쩔 수 없는 알 수 없는 전문가였다. 경제, 팬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 쭉에서 얘기하고 1심에 실형 떨어질 때까지 회장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험담을 얘기해줬다. 모든 회장들이 다 그러하다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수개월을 더 기다리실 겁니까? 한 달이 지나가니 이제서야 신규 법인 만들어서 외부랑 콜라보해라. 또 사기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쵸? 같이 들은 사부장님을 소개해주신 형님도 이거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좋다 이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더스의 팬덤, 협업 관계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아주 쉽게 만들고 규모의 경제 개념이 대박이네 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시더스 내부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체 해결 메시지에 멈춰버렸다. 제3회 이렇게 지대에서 방해하는 게 아닌지. 밤을 새워가며 정리하는 건 간곡한 부탁을 빨리 알고 싶어서래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뭉쳐서 들어봐라 얘기도 하고 7시간이 넘는 기간인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뭔가 쓰긴 썼는데 크게 영향가는 없다. 결국에는 니들이 사기당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똥 치워라 이 얘기겠죠? 아니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는 걸 가지고 희망이 있다 듣게 해줘라. 이거 뭐 희망 고문 계속 시키려는 나쁜 행동이잖아요. 자, 팬덤님께 올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상한 회장님 연애를 했다. 자, 여기도 보면 또 재밌는 내용 나오죠.
회장님은 흔들림 없는 초심으로 심지를 굳건히 하고 계심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야, 이건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맨날 심지를 굳건히 했대. 얘네는 뭐 말하는 게 맨날 심지를 굳건히. 참 주인이 팬덤이랍니다. 팬덤님들 하루하루 연속이지만 꼭 이겨내고 희망의 끈 꼭 붙들고 계십시오. 누가 흔들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짜에 속지 마시고 새로운 솔루션으로 모두를 구제하고 모두를 행복한 부자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 처지가 어미 잃은 양떼이지만 더 뭉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거다. 감사하다. 이야. 자, 중앙지법 공판정 앞에서 씀. 한심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거 꼭 봐주세요. 갬동 쓰네미 하는데 이게 무슨 열렬 투사인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행복했던 시더스 그룹 외부 세력의 음해로 12.12 사태 발생, 돌격, 이로 인해 혼란과 공포, 저는 무죄입니다. 시더스 그룹 이상은 회장. 시더스를 지키려고 남은 리더들과 이를 믿고 응원하고 있는 팬덤분이 있기에 가만 안 둬. 저기 두더지 또 있어요. 대단하죠.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전쟁통의 일부가 훼손되고 다치기도 했지만 우리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성벽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자, 3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꼭 발표됩니다. 곧 발표됩니다. 기다리십시오 해서 나오는데 정말 대단하죠. 3월 1일에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대감을 실어주는데 과연 어떤 사기를 어떻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칠까? 좀 더 완벽성을 올려야 이 폰지 사기인 걸 완벽하게 속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